전설의 뱀과 소치기 소년. 언제가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부자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했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꽃처럼 예쁜 외동딸 하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부자는 딸을 손바닥 위의 보석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의 아내 또한 딸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딸, 김소라는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래의 다른 소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서영이라고 소개하며 김소라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부자는 박서영이 예에 바르고 단정하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딸의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소녀는 금세 친해졌고 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 날 박서영은 김소라에게 자기 집에 놀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부자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허락했고 김소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서영은 말했다. 소라야, 이 길은 많이 울퉁불퉁해서 걷기 힘들 거야. 내가 널 업어줄게. 김소라는 박서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 귀가 먹먹해졌고 김소라는 정신을 차렸을 땐 이상한 곳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박서영은 사람이 아니라 흰뱀 요괴였던 것입니다. 김소라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김부자는 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부자는 더욱 신중하고 용감한 3명을 불러 딸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최풍, 이순, 그리고 소를 치는 소년 정우였습니다. 김부자는 3사람에게 말했어요. 소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혼인시키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겠다. 3사람은 길을 떠나 수소문하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몇 달 전 흰뱀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3사람은 노인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절벽 근처에서 큰 동굴을 발견한 3사람. 그들은 대장간에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동굴 입구에 꽂아두고 수탉을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 밧줄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수탉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에서 흰 뱀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꽂힌 칼에 머리가 베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모두 위험을 두려워하며 망설였지만 소를 치는 소년 정우가 자진해서 동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에 몸을 실은 정우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죽어있는 흰뱀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김소라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김소라에게 자신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며 김부자가 건네준 옥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소라는 정우를 보고 안도하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우에게 옥 팔찌 한쪽을 약혼의 증표로 건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동굴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탈 수 있었기에 먼저 올라갈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김소라는 정우를 먼저 보내려 했지만 정우는 끝내 그녀를 설득해 먼저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던 최풍과 이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소라를 끌어올린 뒤 대나무 바구니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정우를 동굴 안에 가둬 굶겨 죽이려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소라는 두 사람이 전한 거짓말에 속아 정우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정우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자신의 용맹과 지혜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우는 진실을 밝혔고 김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선택했습니다. 김부자 또한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기뻐하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김소라와 정우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최풍과 이수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벌을 받아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